반갑습니다. 네, 승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동상 강의 촬영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습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됐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까지 이제 찍었던 그 강의들을 보면 찍었던 것들 중에서 문법 실전 문제, 실전 문법이죠, 그죠? 문법 문제, 어법이 더 낫겠네요. 어법 실전 문제풀이가 있어요. 자, 어법 실전 문제풀이를 할 때, 그죠? 물론 이제 수업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법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 학생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와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어법 문제 풀이를 되게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목은 어법 실전 문제 풀이지만 내가 어법을 따진다, 어법을 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밑줄 쳐 있는, 그 밑줄 쳐고 입원되어 있는 그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따져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편안한 문장이고 쉬운 문장이면 그냥 일사천리로 해석하면 되는데, 얘가 어려운 문장 혹은 복잡한 문장, 모르는 단어가 잔뜩 끼어 있는 문장일 경우에 어법을 통해서 문장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따져봄으로써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베이스가 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독해를 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토익에 나온 작문들을 독해내고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저기는 어법 실전 문제 풀이가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 실전 문제를 푼다면 어법 문제 푸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법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내가 어법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영어의 문법에는 아주 많은 문법이 있잖아요, 그죠? 통상 중학교 문법 교재를 보시면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 유닛별로 나눠져 가지고 작게는 한 9개, 많게는 15개에서 19개, 상당히 많이 있게 세분해 가지고 문법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풀거나 혹은 내가 꼭 필요한 그 문장인데 복잡한 문장인데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혹은 내 책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문법들을 다 끄집어내서 겨우 그거 한 문장, 그죠? 겨우 그 수능에 나오는 그 29번에 나오는 어법 문제 한 문제를 3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영문법 책에 나오는 그 모든 문법들을 다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엉터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은가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역시 여기에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빔이 지금 고장이 난 이후로 빔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을 좀 새 걸로 좋은 걸 장만을 하면 빔을 쓰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써야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법 문제를 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필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간략하면서도 실속 있게 풀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어법 문제마다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그죠?
예를 들면 29번 문제를 푼다고 치면 29번의 1번 문제를 풀 때와 2, 3, 4, 5번을 풀 때마다 그 1번, 2번 줄쳐져 있는 그 녀석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을 한다. 그게 능수능란해지면 보입니다. 1번은 이거는 뭘 물어보기 때문에 난 그냥 이렇게 해결할래. 2번을 하면 난 이렇게 할래. 3번 이거는 끝이잖아. 그죠? 심지어는 어법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사용 방식 가지고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그 영문법 규칙을 머리에 넣은 상태에서 능수능란하게 나와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제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제. 자, 어법 문제를 풀 때 전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가 어법 문제가 맞다면 예를 들면 토익에서 뭐 101번부터 140번까지라든지 아니면 뭐 수능에서 29번 문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29번 문제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각종 문제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서 그 파트가 하필이면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 파트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전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어법 문제는 어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해석을 하지 마라. 자, 분명히 예외는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능동수동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능동수동을 해석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명사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대명사가 이실까 아니면 뭐 대일까 혹은 뭐 원일지 아니면 원즈일지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법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법 문제로 나오지만 자, 이 녀석들은 자, 넌 단수고 넌 복수, 너도 단수고 넌 복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는 원래 특징이 뭐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 나올 때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누구를 받는지 그리고 적어도 요 정도로 나왔는데 네가 어법 문제라고 하면 그죠? 너무 눈에 띄기 쉽게 무조건 단수 형태의 명사만 앞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조금은 너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앞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어법 문제들 보면 병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등위접속사 and, but, or, so, for 그 다음에 뭐 그 as의 뒤에 as 뒤 그 다음에 more than에서 than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병렬 형태로 나와 있는 문장 구조에서는 그 병렬 뒤에 나오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반복되는 녀석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반복되는 게 또 같은 모양인데 반복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차원에서 저놈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이거 말고도 소소하게 좀 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법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법 문제를 물어보는 게 분명히 맞다면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가 분명히 맞다면 너는 전제가 뭐다? 해석을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에서 29번 문제는 3점짜리밖에 안 되고요. 뭐 밑줄 5개 쳐놓고 어법 5가지를 물어본다라고 치면 물어보는 이유는 뻔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거죠. 그 정도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어법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좀 더 쓰게 만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풀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법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석을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는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어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뭐라 그러죠?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이 엉터리가 돼버리면 그 해석 때문에 어법이 틀려요. 제가 지난번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동태가 없는 우리말 가지고 수동을 해석을 하다 보면, 그죠? 된다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become도 된다기 때문에 수동일까요? become은 이 형식 2부의 2번이고 정상적인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become 수동태를 쓰시면 안 돼요. remain 되나요? 안 된다.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말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헷갈리는 표현, 그죠? 알고 접근하면 상관없지만 헷갈리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법을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해석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영어를 곧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나의 그 습관에 의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틀린 경우가 정말 많다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와 어휘의 그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머리들에 대한 각종 영문법의 규칙들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지. 이걸 해석으로 어법을 풀려고 덤비시면 첫 번째 영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영문법은 필요 없어요. 우리말이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엉터리로 완전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적당히 틀리게 적어놔도 우리말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절대 영어는 어법 문제라고 한다면 해석은 하지 마시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 어법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제가 실전 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승민쌤 나만의 어법을 문제 풀어나가는 절차 나름은 간소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절차는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절차를 써볼게요. 절차. 학생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 우리가 어법 문제를 볼게요. 어법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네가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게 5개가 있잖아요. 수능에 29번 문제를 예를 들면요.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저러면 이러고라는 그런 좀 얍삽한 규칙이나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 강의는 상당히 암기를 요하는 학생분들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꿍꿍땅 이렇게 요령 있게 너무 요령만 익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절차의 첫 번째는 어법 문제가 뭘 물어보든지 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법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저는 항상 그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뭐다? 자, 물어보고자 하는 그 어법 문제가 끼어있는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죠? 문장을 보는 건데 이렇게 쓸게요. 문장에서 자, 동사를 찾아라.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동사를 찾아라.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기본은 그겁니다. 문장을 봐라. 문장을 봐라.
얘는 종류가 뭘 물어보는지는 영문법에 있는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많은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오케이. 먼저 볼 겁니다. 왜냐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널 물어보는데 널 보지 말라 그러면 그건 좀 오바잖아요, 그죠? 보세요. 보시는데. 보시고요, 뭐 하냐면요. 그 녀석이 끼어있는 문장 전체를 좀 보세요. 자, 문장 전체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 자, 문장 전체를 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체를 본다. 문장 전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동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찾는다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얘를 찾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 문장은 우리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영어 네이티브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 리딩이 가능하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놈을 따져봐야 돼요. 그럼 따져볼 때 문장을 따져본다는 얘기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장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어가 중요하다고 말이 맞고요. 동사가 중요하다고 말이 맞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있는 수어부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뭐 하나 나름의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동사가 맞을 것 같아요. 얘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동사가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동사 기준으로 그 앞과 그 뒤가 이러저러한 녀석들로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고 그 동사가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자 우리는 써놓은 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죠?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뭘 쓸지 알고 쓰기 때문에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써놓은 걸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써놓은 걸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를 찾는데 하필 찾았는데 그 속에 동사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사의 개수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한 개다. 그럼 문장이 하나라는 얘기고 문장이 하나라는 얘기는 1형식부터 5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몇 형식의 동사인가에 따라서 혹은 그 동사를 내가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가 몇 형식인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뒤에 누가 와 있는지 몇 개가 와 있는지 어떤 녀석들이 포지션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 녀석이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녀석이 2V에 1, 2, 3번, 3V에 1, 2, 3, 4번, 4V에 1, 2, 3, 4번, 5V에 1, 2, 3, 4, 5, 6번 중에서 누구의 해석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각 형식마다 해석 방식이 있잖아요.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어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동사를 찾고 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녀석들이 자리를 쫙 잡아가요. 그죠? 그 동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사가 누군지 모르면 동사의 앞뒤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만 찾으면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사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동사를 찾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을 파악을 합니다. 나머지를 확인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 나머지에는 여기 있는 물어보는 너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를 찾은 다음에 그 나머지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자, 누군가가 비어져 있다. 혹은 또 누군가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 밑줄이 특정한 모양이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5V에
예를 들면 OV가 5번 자리예요. 5번에 OC 자리라고 쳐봅니다. 내가 동사를 찾았더니 여기 O가 나오고 OC인데 여기 이 동사가 O 형식 동사예요. 뭐가 있을까요? enable이라고 쳐볼게요. enable.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 목적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가 OC 자리고 너는 뭐가 온다고요? 이 투명사가 이렇게 Y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나요? 자, 그러면 내가 문법을 하기 위해서,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면, 일단은 동사를 찾는다. 동사를 찾고, 내가 알고 있으면, 너 OV 해도 되고, 모른다면 또 확인해가지고, 전체 문장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확인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나머지, 혹은 비어있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 아니고요. 1번 문제 풀 때도 1번, 2번 저 순서를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풀 때도 1번, 2번 3번 문제 풀 때도 1번, 2번 4번 문제 풀 때도 1번, 2번 5번 문제 풀 때도 1번, 2번 이 순서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동사를 찾는다, 나머지를 확인한다. 동사를 찾는다, 나머지를 확인한다. 동사를 찾는다, 나머지를. 동사 찾고 나머지. 동사 찾고 나머지. 동사 찾고 나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물론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그죠? 수능어법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수능 문제 나오는 지문들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나와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뜯어봐야 되겠죠. 거꾸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단어만 보더라도 혹은 1, 2, 3, 4 보기들만 보더라도 내가 접근할 수 있다. 그 정도 능력은 된다.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게 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오히려 문제만 바로 보고 접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 규칙에 나만의 스타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죠? 어법 문제를 기본입니다. 어법을 하기 전에 다 머리에 넣으실 거잖아요. 그죠? 단어 넣고 어법, 문법들도 영문법도 다 머리에 넣으실 거고 그걸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를 딱 들어갈 건데 문제를 풀 때 전제가 뭐였다? 일단 어법 문제라고 하면 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 내 영문법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틀려버린다. 그래서 해석은 하지 말자. 근데 예외는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저는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어에 대한 직관력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할 때는 해석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가 막 전부 다 모르는 단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장이 하나인데 전부 다 모르는 단어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S가 V 하다라고 하든지 S가 C다, C가 되다, S가 O를 V하다, S가 IO에게 D를 V하다, S가 O가 OC 하도록 V하다 이 정도 해석은 해야지만 그 다음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네. 절차를 따라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제는 뭐였다? 해석을 일단 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해야죠. 그죠? 아예 하지 마시라고 하면 그건 오바죠. 그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법 문제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해석을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제로 잡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두 번째 액션은 뭐다? 이 1번, 2번은 모든 어법 문제를 풀 때마다 이 1번, 2번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동사 찾고 그 밑줄에 동사일 수도 있고 그 밑줄에 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끼어있는 그 물어보는 보기가 끼어있는 문장 전체를 보고 동사를 먼저 찾는다. 그걸 항상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다? 그걸 찾고 나면 그 동사를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을 확인을 한다. 그 나머지에 그 보기가 포함돼서 같이 확인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적절한 표현들을 맞춰서 넣어준다. 그죠? 그리고 이번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찾고 나머지,
동사 찾고 나머지. 동나 쓸데없는 그 뉘앙스인데 혹시나 이렇게 하면 좀 외워질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사 찾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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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찾고 나머지 찾고. 이렇게 항상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할 얘기 전부 다입니다. 지금 뭐 몸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근데 좀 꾸준히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얘기를 했고요. 전제는 그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리는 강의들은 다 어느 정도는 영어를 문법을 한 번이라도 배워보셨거나 어느 정도 하고 있거나 혹은 배우는데 이 정도 팁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영문법을 안 배웠거나 영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시면 뭐야 저게 어떻게 하는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법 실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저도 습관적으로 일부러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법 실전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이면 이 절차를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전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영어를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하는 그 나름의 각자의 방식이 있으면은,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이미 잘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타일이 없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거나 혹은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매일 만나시는 학원 선생님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시는 부모님이나 그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영어를 배우는데 그죠? 영어를 잘하려면 전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를 자기 스타일이 없는데 자기 스타일로 뭔가를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가르치는 분들의 스타일을 가지고 학생분들을 지도를 합니다.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풀어내는 대로 학생들이 그대로 똑같이 받아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치는 분들은 자기의 스타일이 이미 이제 정립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 영어라고 하는 영문법이라고 하는 영어라고 하는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잡고 맥을 딱 꿰뚫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스타일대로 학생들이 받아먹으면 어찌 보면 가장 손쉽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스타일 가지고 던졌는데 학생들이 그걸 아직 스타일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엉뚱한 스타일로 그때그때마다 막 다르게 그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면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내 스타일이 없는 학생분들은 그죠? 나를 가르쳐주는 그죠? 혹은 인강이든 어디든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베끼세요. 모방을 하세요. 100% 모방을 하세요. 그대로 베끼신 다음에 철저하게 베끼세요. 철저하게 베끼신 다음에 가르쳐주시는 그분이 없는 곳에서 그 베낀 그것을 가르쳐주신 그분이 없는 곳에서 마치 내 것인 양 써먹으세요. 마치 내 것인 양 써먹으세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동사를 현재 분사를 V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분사는 VE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양하세요. 근데 저는 VING, V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문장 형식도 좀 특이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걸로 혹은 교과서에 문부책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다시 세팅해서 써먹어 버리면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의 스타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물론 노력을 해서 만든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숙성돼서 만들어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겠지만, 그 스타일을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잘 숙성시켜가지고 던져주고 있는데, 그걸 내 나름대로 방식의 혹은 그 문법 하찮은, 정말 아무런 노하우나 아무런 뭐라 그러죠? 지적 재산권도 없는, 그죠? 그냥 써놓은, 표만 그려놓은 그 문법 체계에 있는 그걸로 이거 만들어버리면,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학생분들은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의 그 모든 스타일을 다 받아먹으세요. 빨아먹으세요. 쭉쭉 받아먹은 다음에 그분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내 것인 양 써먹으면 그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사를 설명하는 내 스타일. 처음에는 관계사를 이해하는 내 스타일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걸 내가 써먹는 스타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영어를 잘하게 되죠. 절대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대로 동상이몽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철저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썰을 풀어주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그분이 말하는 표현 방식마저도 똑같이 베끼세요. 관대, 관부, 관형, 복관대 똑같이 베끼세요. 베낀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한테 써먹으세요. 야, 이건 복관대잖아, 이 자식아. 복이 관대 앞에 지금 서행사잖아. 몰라?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스타일이 나오고, 그 스타일이 생기면서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공차할 때도, 공차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야구를 할 때도 내가 잘하는 나만의 스타일, 공 던지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타일이 자기 게 없다면 일단 모방을 완벽하게 하세요. 100% 모방을 하고 나시면 내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법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 요런 뭐라 그러죠? 요런 절차, 이런 사고의 프로세스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동영상을 강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고 넘어간다면, 어법 문제는 풀 때마다 모든 영문법 규칙을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 전제가 필요하다. 절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단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 요거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제는 뭐다?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안 하는 걸로 간다. 두 번째는 그 물어보는 보기가 끼어있는 그 문장의 동사를 확인합니다. 너도 보세요. 안 본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봅니다. 보는데 그 문장의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 찾고 나머지 것들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포지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있어야 되는 포지션에 누가 비어있다라면 그것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찾고 나머지 이 절차를 보기 문제 풀 때마다 동사 찾고 나머지를 반복하시면서 어법 문제를 푸시면 어법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하는 나의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토익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0.1초 만에 답 찾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0.1초 만에 1초 만에 찾을까요? 풀고 나서 붙인 얘기겠죠. 실제로 1초 만에 풀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운 좋게 걸리면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공부를 간소하게, 영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은 1번, 2번 동사 찾고 나머지를 반복하시면서 어법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듣기 거북하셨을 텐데, 얼른 빨리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빔 프로젝트를 또 이용해서 뭔가 좀 그럴듯하게 준비를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건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많이 보셔서 실력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